전 세계를 거머쥔 인류 기업, 그중에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은 압도적인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집요할 정도로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은 세계 자본을 거머쥔 공룡 기업가들을 소개하면서 그중에 제프 베조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강박적인 집착, 강박적인 편집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미국인들의 92%가 아마존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마존은 마찰 없는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편리한 상점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마존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략해줍니다. 바로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때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스타트업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도전한 상대는 최초에는 반스 앤 노블이라는 서점입니다. 반스 앤 노블은 그 당시 어떤 정도 위치에 있었냐면 도서 판매의 선두주자로 수백 개의 매장과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아마존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차이와 격차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쟁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제프 베조스는 직원들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긴장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스 앤 노블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스 앤 노블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겁에 잔뜩 찔려 시트를 땀으로 흠뻑 적시며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을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객을 무서워하십시오.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니까요. 경쟁사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어떤 온라인 기업보다도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997년 상장 당시에 아마존에 $100를 투자했다면 2018년에는 12만 762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할 당시에 최초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객 최우선주의로 행동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고객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어쩌면 다른 기업들이 취하는 방법론과는 좀 대비가 되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을 합니다. 그들의 사업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 반면에 아마존은 고객을 만족시킬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고객 측정 지표를 추적하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마존은 자신들의 고객 중심 철학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객 측정 지표 세트를 마련해놓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아마존의 452개의 내부 목표 어디를 봐도 KPI 어디를 봐도 순이익, 영업이익과 같은 표준 지표는 찾을 수 없다고 제프 베조스는 강조를 합니다.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제품 선택, 최저 가격, 가장 빠른 배송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프 베조스에 따르면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성공하는 기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해요.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고객이 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존이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유효 슈팅 늘리기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프 베조스는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는 성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소심하게 이것저것 따지다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이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냐면 실패한 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이어폰이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2년도 버티지 못한 이 파이어폰은 회사에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힙니다. 한화로 치면 약 2천억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언론과 대중의 혹평을 덤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불가피한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아마존의 끈기와 무모한 집착이 갖는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단어를 수시로 언급하기도 하죠. 책 워커사우루스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리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프 베조스의 필적할 업적을 쌓은 기업가를 꼽는다면 몇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많은 실패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레스토랑, 여행 서비스인 데스티네이션, 지역 단위 오프라인 공동 구매를 돕는 아마존 로컬, 이것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허공에 날리는 일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아마도 아마존의 존립을 위협당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비장의 무기를 다시 꺼내들 것 같습니다. 바로 고객 집착이라는 거죠. 늘 그랬듯이 그것이 아마존만의 비범한 성장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책 워커사우루스에서는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전략적으로 집요하리만큼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만들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시대와 관계없이 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더 많은 선택,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이 그것이다. 아마존은 또한 혁신에 집중 투자하고 고객이 지금은 잘 몰라도 곧 소중히 여기게 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는 도전과 실패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또 계속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혁신과 성장을 만든다. 오늘은 세계 인류 기업 아마존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강박적인 집착, 강박적인 편집증, 이러한 성향들을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요함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압도적인 성장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